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노년층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당신의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10년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무너진 계기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늘 하던 그 하루의 시작이 위험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아침마다 이런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약부터 챙기고 TV를 켜고 그대로 누워있는 시간.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에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혈류, 심장박동, 혈당 변화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 갑작스러운 쓰러짐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아침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에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10년 후 심장 건강, 기억력, 근육 유지까지 모두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 물을 마시는 순서, 약 복용 시간, 움직임의 강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설계를 잘못 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수천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침 습관들을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되는 건강한 아침 루틴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일부에서는 왜 아침 습관이 노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아침을 다시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이상하게 아침만 되면 현기증이 있거나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건 기분 탓도 단순한 컨디션 문제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아침 시간은 몸이 가장 깨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체온은 내려가고 혈액은 굳은 상태로 흐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상태에서 다시 몸을 깨우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아침을 회복 직후의 위험시간이라고 부릅니다. 1.1 잠든 몸과 뇌는 충격에 약해진 상태.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거의 모든 기능이 절전 모드로 바뀝니다. 뇌는 활동을 멈추고 위장은 쉬고 혈압도 낮아지고 근육도 긴장을 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거나 차가운 물을 마신다거나 몸을 세게 움직이면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지럼증, 구토, 심하면 실신이나 쓰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시는 어르신들, 이유 없는 낙상이 생기는 것도 대부분 이 시기입니다. 몸과 뇌는 아침에 천천히 깨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손상이 생깁니다. 1.2 아침 1시간 뇌졸 중심장 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잠에서 깬 직후 혈압은 빠르게 오르고 심장은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관이 딱딱해져 있거나 혈전이 남아 있다면 순식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의 흐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왼팔이 저리거나 어깨나 목이 뻐근한 느낌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지금 조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아침 시간대에 응급실로 실려온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왔을 뿐인데 늘 하던 대로 움직였는데 하지만 몸은 전날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밤새 바뀌고 회복된 상태에서 아침은 재부팅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대의 습관이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할 뿐 아니라 당신의 건강 나이까지 바꿉니다. 1.3 노년층에게 첫 30분이 결정적이라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 안에 하는 행동이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첫 30분이 가볍게 시작되면 몸 전체의 리듬이 안정되고 그 첫 30분이 거칠게 시작되면 그날 하루 내내 몸이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반복되면 몇 달 후, 몇 년 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은 몸의 연습 시간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고 바로 약을 복용하는 행동들이 모두 이 중요한 30분을 위험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는 의사들이 실제로 경고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침 건강을 망치는 가장 흔한 행동 5가지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몸이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지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당신의 아침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던 조언입니다. 그 아침 습관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 습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후, 몇 년 후 몸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1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뇌혈류 위험. 가장 흔한 아침 실수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상체를 세우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행동은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아침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혈압과 심박수는 모두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생기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순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떴을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숨을 깊게 쉬고 양쪽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살짝 움직인 뒤 옆으로 몸을 틀어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세요. 이 단순한 준비 동작 하나로 아침의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2 공복 커피 위장 자극, 심장 부담. 두 번째는 공복에 커피 마시는 습관입니다. 눈 뜨면 커피부터 마셔야 정신이 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마시면 위산 분비를 과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함이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심장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이 원칙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속을 깨우고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3약부터 먹기 저혈당 부작용 위험.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약부터 먹는 습관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오랫동안 드시는 약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약의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공복에 복용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또 위를 자극하는 약은 빈속에 먹을 경우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약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이 드시는 약은 가볍게라도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공복 복용인지 식후 복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약 복용 시간을 메모하거나 알람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4 TV 켜고 바로 누워있기 인지력 저하 시작. 네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TV부터 켜고 다시 자리에 눕는 습관입니다. 뉴스는 봐야 하니까요. 드라마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몸도 뇌도 깨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극만 받는 형태가 됩니다. 게다가 누워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체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는 깨어난 게 아니라 더 깊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TV 시청은 몸을 움직인 후 식사까지 마친 뒤 앉은 자세에서 짧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뇌를 깨우는 건 TV보다 햇빛, 대화, 움직임입니다. 2.5 아침 공복 운동 근육 손실혈압 급변. 마지막은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이제라도 운동을 해야지. 아침 일찍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면 당분을 보충하지 못한 채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운동 중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당이 떨어지면 현기증, 두통, 심한 경우 실신까지도 생깁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식사 이후 1시간 후에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몸을 풀고 근육을 깨우는 스트레칭 중심 루틴이 훨씬 좋습니다. 몸은 움직이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아침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이것들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 즉 의사들이 추천하는 하루를 살리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일상이 바뀝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만나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아침 습관들 혹시 나도 하고 있었구나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간단한 아침 루틴만 따라 하셔도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노년기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회복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가지 루틴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권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3.1 일어나기 전 1분 심호흡과 발목 돌리기. 눈을 떴다고 해서 몸이 바로 깨어난 건 아닙니다.
몸을 바로 일으키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 1분 동안 심호흡을 3번, 발목을 10번 돌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심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더 넣어주고 몸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발목을 돌리면 다리 혈관이 자극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아침의 어지럼증, 실신, 낙상을 놀랍도록 줄여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천천히 몸을 틀어서 조심스럽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3.2 미지근한 물 한 잔의 놀라운 효과. 몸을 일으킨 다음엔 물 한 잔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찬물은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입이 마르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때 물 한 잔은 온몸을 깨우는 가장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장 운동이 시작되고 신장 기능이 깨어나며 피가 맑게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로도 큰 효과를 봅니다. 가능하다면 구강세정을 한 뒤에 마시면 더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3.3 10분 햇볕 쬐기와 가벼운 스트레칭. 물이 들어갔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해서 걷거나 등산하러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면서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각성시킵니다. 이때 스트레칭까지 더해지면 근육과 관절이 풀리고 몸이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목 돌리기, 어깨 내리기, 팔 천천히 들어 올리기, 허리 옆으로 느리기. 이런 동작을 10분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우울감과 피로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몸의 리듬이 더 빨리 안정됩니다. 3.4 위장을 깨우는 부드러운 아침 식사법. 이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지만 노년기에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이나 짠 국물, 맵고 센 반찬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속을 천천히 깨울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죽이나 미음, 계란찜, 익힌 채소나 삶은 고구마, 이런 것들로 시작해 주세요. 식사는 적은 양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위장을 천천히 자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뇌에도 자극이 갑니다. 3.5 아침 약 복용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마지막은 약 복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복 약 복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복용까지의 간격은 보통 15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약마다 복용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아침 공복에, 당뇨약은 식후, 진통제는 위를 보호한 뒤에. 이런 기본만 지켜도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약을 제때 정확히 먹는 것, 그것만 잘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아침 루틴,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부드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한 실제 어르신들이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실천한 만큼 반응합니다.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앞에서 아침 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뭐가 그렇게 바뀌겠어?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는데 달라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몸이 바뀐 실제 사례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당신과 같은 나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단 하나의 아침 습관만 바꾸고 몸 전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4.1 72세 어르신의 혈압 안정 사례.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는 72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혈압약을 15년 넘게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혈압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특히 일어날 때마다 현기증이 자주 찾아왔고 화장실에 가다 벽을 짚는 일도 많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그냥 벌떡 일어나죠. 할 일이 많아서요.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눈 뜨기 전 1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심호흡 3번, 발목 돌리기 10번, 옆으로 천천히 몸을 돌려 일어나기,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까지 추가했습니다. 2주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요. 요즘은 머리가 안 띵해요. 혈압도 안정됐대요. 간호사님이 그래요.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루의 첫 1분이었습니다. 4.2당 수치 개선된 78세 어르신의 루틴. 두 번째 사례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8세 강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당 수치가 늘 기준치를 넘나들었고 식후 피곤함도 심했습니다. 특이한 건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그냥 약 먹고 말죠.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복에 약부터 먹는 습관이 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부터 바꿨습니다.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삶은 달걀, 따뜻한 차를 곁들이는 식단, 그리고 약은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나서 복용하게 했습니다. 2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1.1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피로감이 줄어 오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일이 다르네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식사 습관은 혈당보다 삶의 질을 먼저 바꿉니다. 4.3 치매 초기 어르신의 기억 루틴 회복기. 세 번째 사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74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에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말수가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병원에 오셨을 때 가족분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한 건 TV 대신 햇빛 쬐며 스트레칭, 그리고 매일 손으로 글을 한 줄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냥 한 줄만 적으세요. 그 습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2달간 이어가셨습니다. 놀랍게도 단어 회상이 점점 빨라졌고 병원 방문 때 말수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다시 옛날처럼 말이 많아졌어요. 아침의 작은 행동이 뇌의 리듬을 바꾸고 기억의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한 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햇빛, 움직임, 그리고 손글씨. 뇌는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 공통점은 단 하나. 아침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바뀐 아침이 몸과 마음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침 루틴을 딱 5가지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나도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바꾸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이런 분들을 위해 딱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 어렵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바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5.1 눈뜨기 전 다리 움직이기. 눈을 떴다면 먼저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다리부터 깨워주세요.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기. 발목을 천천히 돌리기.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기. 이 동작을 딱 1분만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쪽 혈류가 활성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 루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1분이 하루 전체를 지켜줍니다. 5.2 창문 열고 호흡하기. 몸을 일으키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창문을 여는 겁니다. 밖에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눈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몸의 리듬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산소가 온몸에 퍼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30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루 전체 리듬의 스위치입니다. 햇빛은 뇌를 깨우고 숨은 당신을 살립니다. 5.3 물 한 잔, 간단한 글쓰기. 공기를 들였으면 이제 몸에 물을 넣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거 하나로 장기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특히 혈액이 끈적해져 있는 아침엔 이 한 잔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 손으로 펜을 잡고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다. 몸이 조금 가볍다. 딸에게 전화해야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줄이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은 삶을 바꿉니다. 5.4 복용시간 기록하기.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약을 챙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복용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핸드폰에 메모해도 좋습니다. 기록을 하면 약 복용이 더 정확해지고 건강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시간이 중요한 약은 기록 하나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챙기는 만큼 따라옵니다. 기록은 그 시작입니다. 5.5 뇌를 깨우는 말 한마디. 마지막은 당신의 뇌를 위한 짧은 인사입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부탁해. 몸아, 오늘도 잘 버텨줘.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웁니다. 소리는 에너지고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뇌가 가장 먼저 인식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몸이 반응하고 기분이 정리되고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자기만의 한마디를 꼭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루틴. 눈뜨기 전 다리 움직이기, 창문 열고 호흡하기, 물 한 잔 글쓰기, 복용시간 기록하기, 뇌를 깨우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걸 해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5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다음 마지막 6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을 때 몸도 반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마지막 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은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시작해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걸음이 어렵다면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눈을 뜨기 전 다리 움직이기, 창문 열고 깊게 숨쉬기, 물 한 잔, 말 한 줄 쓰기.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아침을 당신이 직접 설계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되길 응원합니다.